오늘 작가님 모시고 저서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 미니 북토크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BS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의 저자 엄마 백신 김선희입니다. 제가 작가님 양력을 좀 미리 살펴봤는데요. 네, 훈민 에듀코칭이라는 또 플랫폼을 운영 중이세요. 네. 네, 어떤 플랫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훈민 에듀 코칭, 코칭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네.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데 여기서 훈민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 할 때 그 훈민정음이 아니고 저희 큰 아이의 이름이 끝자리가 훈 그리고 작은 아이의 끝 이름이 민이에요. 그래서 훈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훈민정음과 그런 뜻을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여기서 훈민은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러시군요. 뜻이고요. 네, 네. 굉장히 이 플랫폼 이름에서도 네, 자식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네, 근데 어떤 플랫폼인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네. 그런 코칭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훈민에듀 코칭은 지금 이렇게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크게 두 가지의 활동을 해요. 하나는 엄마 백신 프로젝트라 그래서 육아 힘든 엄마들에게 뭔가 마음속 면역을 키워주는 그런 힘을 주는 프로젝트와 또 하나는 백인 백색 진로 코칭.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을 살리면서 미래에 나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저희 그 플랫폼의 두 가지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쵸? 사실 꿈을 찾는다고 하는 우리가 진로하면 꿈 생각을 하는데 네네. 꿈을 찾는다는 건 아이들에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어른이 돼서도 그럼요. 사실 엄마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평균 수명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꿈을 찾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전 먼저 좀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했거든요.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올해 19살 고3인 친구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무섭다는 중2의 시기를 지나면서 사춘기 때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학원장이기도 한데 학원장 엄마의 뜻에 따라서 잘 커오던 친구가 어느 날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의 일은 이제 우리 책 속에 그려진 대로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무언가 기록을 해놓으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록한 책이 바로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내 뜻, 이 작가님이 그렸던 양육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뜻은 우리 사전에서 제가 뜻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가지는 마음이나 바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육아에서 내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내 뜻이었었고 네. 저의 경우에 나의 뜻은 뭐였냐면 내가 학원을 하고 있으니 아이를 특목고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직업을 가져서 그렇게 잘 사는 것 그게 너를 잘 키우는 것이고 그게 나의 뜻이야라고 했었던 게 내 뜻이었었는데 그런 엄마의 욕망을 이제 우겨넣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엄마에게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는 답정너 엄마야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답정너가 답은 정해져 있어. 네.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맞아요. 뭐 이런 의미였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약간 그때도 뭐지? 씁쓸한 느낌이 이제 들었었고 뭔가 약간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육아에서의 나의 뜻은 그거를 제가 계속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책 소개를 보면은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또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결론은 다행히도 실패라고 하셨는데요. 네. 왜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네. 그것도 궁금했어요.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는 책을 쓸 때 네. 저는 가장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네. 그때 정리하면서 그 감정이 이제 고스란히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만일 내가 그때 아이를 기어이 꺾고 나의 뜻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아이를 키웠다면
지금 고3인 아이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무언가 부모로부터 벗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10대라고 하는 시간 아이들한테는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렇죠. 시간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손에 쇠독이 오를 만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해보고 만약에 가다가 우리도 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라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도 지금 생각이 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갔다가 아니어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아드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발전이었죠. 네, 내 뜻을 반영하던 엄마에서 엄청난 발전이었죠. 그렇죠. 아니었으면은 지금도 내 뜻대로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마 그런 깊은 생각들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의 뜻을 받아들여주는 엄마가 되어서 또 이런 책도 탄생할 수 있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가끔씩은 그래도 좀 아쉽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로드맵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네. 이런 삶을 그래도 걸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있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 책을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없어요. 그저 사실은 가끔 이제 아이가 이제 잠을 못 자고 네. 지금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안쓰럽긴 한데 그래도 너의 선택인데 그 선택에 정말 열심히 책임지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몰입과 집중은 내 선택이 아니면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정말 없어요. 그 미래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니까. 네. 그리고 또 5장 제목이 네. 아이가 부모를 키우고 있었다. 네. 이것도 제가 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보통 양육은 또 내가 아이를 키운다 이렇게만 여기잖아요. 그런데 양육이라는 것이 좀 아이와 부모 간의 어떤 상호 성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이가 보통 우리가 이제 내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는 이제 모든 엄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준비가 돼서 엄마의 역할이 딱 주어진 분들이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되어서 내가 생전해보지 않았던 아이를 먹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모든 활동들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극심했어요, 스트레스가. 안 해본 것들 그리고 오직 나도 완전하지 못한 인간인데 네. 내가 한 생명, 두 생명을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게 사실은 무섭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생존의 문제에서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루하루 해내야만 되는 상황들이었었고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그 시간을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그게 저를 키우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처음엔 내가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이가 저를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네. 주옥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 삶을 좀 돌아보고 나를 찾아가는 데에도 좀 좋은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책은 좋은 엄마, 이 완벽한 엄마에 대한 강박을 가진 분들한테 네. 위안을 건네는 듯한 좀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엄마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네, 좋은 엄마, 모든 엄마들께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실 그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를 위해서 정보를 찾고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예쁜 옷을 찾고 있는데 책 속에도 등장하는데 초보 엄마이던 시절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이가 넘어질 것 같은 돌부리는 미리 치워주는 엄마. 또 하나는 아이의 인생 로드맵을 미리 짜주는 엄마. 그리고 나의 시행착오를 겪게 하지 않는 엄마. 이게 초보 엄마 시절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의 기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아이를 키워오다 보면은 지금쯤 나는 완벽히 좋은 엄마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 날 아이의 등을 보면서 울고 있는 엄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놓쳤던 것이 아이를 내 뜻대로 키우기 전에 이미 내가 좋은 내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고 좋은 엄마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지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그저 아이 옆에 내 엄마로서 아이를 온전히 인정해주면서 그냥 존재하는 엄마. 이게 좋은 엄마이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내 엄마인데. 그래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저도 이제 한때는 엄마 선생님의 역할이 최고의 엄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엄마 말고도 선생님은 많으니까 그저 내 엄마로서 존재하는 게 가장 좋은 엄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명 깊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주옥 같습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않나요, 여러분? 네. 이 책을 출간하고 또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엄마가 책을 그러면서 이제 믿지 못했죠. 그래서 그냥 매일 뭔가 토닥토닥 쓰고 있었던 것이 어느 네. 날 정말 책의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쓸 때 아이들에게 원고의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엄마의 기억이 맞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라고 하면서 그게 훨씬 더 아이랑 서로 잘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고 책이 나오고 나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서점에 책이 있는 모습을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에도 네. 올라가고 그래서 뿌듯했는데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껏 내가 아이를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간 말고 이제 내가 아이의 자랑거리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걸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아마 책을 쓰는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베스트셀러까지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자랑이죠. 네. 완전 아마 경사죠.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또 여간 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머리로는 좀 이해를 해도 네. 또 마음은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 있을까요? 머리로는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힘들었고 오래 걸렸었던 게 이제 저의 경우인데 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시기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왜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제가 토로를 할 때 네. 저의 이제 멘토님이신 분께서 저한테 선생님 부모와 자식 사이가 틀어지면 30년이 걸려도 회복되기 어렵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랑 제대로 얘기도 못하면 30년 동안 서먹서먹한 사이로 지낸다고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계기로 훨씬 더 빨리 그 부분을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장 제가 책에도 적은 문구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아이가 보이는 뭐 어떤 성적이든 어떤 뭐 방이 지저분하든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 네. 그 현상들을 사실은 바로잡고 싶어서 계속해서 아이랑 잔소리도 하게 되고 네.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게 무슨 양육이기도 한데 결국 그런 현상들을 바로잡겠다고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이후에는 어떤 것도 아이와 같이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사실은 가장 두려워서 제가 네. 마음을 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두려움이네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아이와 웃으면서 보고 싶은데 네.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가 나머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공이든 사회적 성공이든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앞으로 또 양육 관련 책이나 아니면 좀 강연 같은 거 이런 거 네. 계획이 있으신지 출간을 하시거나? 또, 네. 네. 지금 이제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네. 후미니즈 코칭 플랫폼에서 아이의 성장도 그리고 엄마의 성장도에서 같이 서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그런 육아를 하면 네네.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또 구체적인 그런 뭐 실행서든 이런 책들을 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각하게 된 거는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내 아이가 잘 크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잘 커야지만 내 아이도 같이 안전하겠구나. 맞아요. 그게 그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 네. 사회에 훨씬 더 그런 빛나는 아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좀 전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을 좀 관찰해서 살려주는 그런 그 역할을 어머님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향후의
계획입니다. 오늘 너무 명언을 좀 쏟아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쿠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이거 제가 또 작가님 이제 또 살펴보다가 네.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 오디오 클립 네, 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이름이 또 엄마 백신이에요. 또 저희가 또 약사들의 방송국이다 보니까 그쵸. 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제목의 의미와 네. 또 콘텐츠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엄마 백신이라고 하는 것과 약사들의 방송 PBS의 만남, 저는 굉장히 뭔가 의미 있다. 혼자 그렇게 맞아요. 의미를 지었었는데 백신이라고 하는 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진 단어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아이가 사춘기일 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예방 접종 맞는 기분으로 교육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시기를 지나서 나는 이미 그런 힘든 마음의 면역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이 책이 그 힘든 마음의 엄마들에게 백신 같은 역할, 예방접종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엄마 백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칭하게 되었고요. 네. 그 채널을 개설을 할 때 시그널 음악이 사실은 되게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가 시그널 음악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연주해주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업로드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 아이가 도와줬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입시가 좀 바빠서 약간 좀 그쵸. 소강 상태로 시즌 2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시즌 2. 네, 감사합니다. 네, 가끔씩 내 아드님도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첫 번째 그 게스트가 네. 출간 시점과 맞물려서 큰아이를 손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손님으로. 처음에 전혀 그 정보가 없이 듣는 분들은 네. 모자간의 대화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사실 되게 능청스럽게 마치 게스트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나중에 모자 관계인 걸 알고서는 되게 그거를 어쩜 그렇게 능청맞게 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미 사춘기가 지나간 남자아이가 현재 사춘기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전에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모르겠어. 힘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찾아서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춘기 자녀분들 네.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엄마 백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또 책의 어떤 문장들을 직접 네. 또 낭독도 해 주시더라고요, 작가님께서. 네, 네, 그래서 한번 네. 부탁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 독자분들께 꼭 읽어주고 싶은 문장 하나 있으실지. 네, 제가 그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을 들고 왔는데요. 네, 또 준비를 이렇게 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책 258페이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네. 자녀 교육의 막막함에 부모로서 눈과 마음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혹시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한 발짝 내딛어 보면 된다. 불안한가? 친절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고민하면 된다. 관점을 바꾸어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은 어느새 용기와 기대로 바뀔 것이다. 아이가 아닌 나를 삶의 중심에 놓고 아이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자. 그렇게 부모와 아이가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아이들은 무조건 잘 크게 되어 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좀 ASMR처럼 네. 자기 전에 네. 이렇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진짜 한 문장 한 감사합니다. 문장이 정말 주옥 같아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아이들은 언젠가 알아서 다 잘 크게 되어 있다. 아이들은 잘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좀 네. 위로가 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엄마로서 가지는 거는 불안함, 두려움이잖아. 내가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았으니 이 아이가 잘 커야 되겠고 그래서 그 불안함으로 아이를 열심히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 보통은 아이가 이제 엄마의 욕심을 다 받아주고 하다가 아이의 뜻이 생기는 시기가 되면은 바로 그 갈등 지점이 되면서 엄마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순환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먼저 살아본 선배 엄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네. 지금 이 시기에 아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길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